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무한리필 명륜진사 갈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 명륜당이 점주들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성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차익, 즉 돈 장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 이 명륜당을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나 이 기사 댓글들을 보면 점주 대상으로 고열을 빨고 있다, 불매하겠다 등 굉장히 과격한 댓글과 반응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의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명륜당이 무조건 악덕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측면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점주들 일부는 본사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점주분들도 더러 계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명륜당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좀 각도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명륜당의 이자 장사를 두고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말 이자 장사 이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고요. 현재로선 제일 중요한 건 이자를 내고 있는 점주들의 생각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여러 매장을 찾아가서 이 점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명륜당 사태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직접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번 명륜당의 대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명륜진사 갈비를 운영하는 이 명륜당이 이 창업자, 그러니까 이종근 회장이 소유한 이 대부업체 12곳에 연 4.6%, 그러니까 822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대부업체들은 예비 점주나 기존 점주들에게 연 10% 이상 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요. 제가 만난 이 점주들 대부분은 연 12에서 15%인 금리에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륜당은 이 보유한 현금 대부분이 이 대부업체 12곳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운영자금이 이렇게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요. 돈을 빌린 곳은 이 국책은행, 산업은행인데 운영자금 목적으로 연 3.8에서 4.4%, 그 다음에 690억 원을 빌립니다. 순서상은 이렇게 1번, 2번, 3번이지만 사실상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즉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이 결국 회장이 소유한 대부업체에 흘러간 셈이 됐고, 또 4%의 저리에 돈을 빌려서 10% 넘게 대출을 해준 셈이니 이 이자 차익으로 명륜당이 점주들의 대상으로 돈놀이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대부업체가 아닌 명륜당이 사는 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사는 측이 이 돈이 대부업체로 흘러가는 걸 알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명륜당이 먼저 이렇게 돈을 이쪽에다 쏘고 여기서 돈이 없으니 운영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이 한테 돈을 빌린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우리의 세금이 한 오너가의 그 대부업체가 돈을 버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건 명백해 보이기도 하죠. 이 사익 편취에 대한 논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부업체 12곳은 모두 이종근 회장이 소유한 곳입니다. 점주에게 10%에 빌려주고 최소 10%에 빌려주고 명륜당의 이자 그러니까 4%를 납부하면 사실상 이자 마진을 6% 정도 먹게 되는데 이 돈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의 대부업체, 그러니까 이 회장이 몫으로 다 돌아가는 셈이 되니까요. 이런 구조에서 명륜당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 기사 댓글이나 이 커뮤니티 등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고기로 돈 버는 줄 알았더니 점주들의 고열을 빨면서 돈을 벌고 있었네, 불매하겠다,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많이 보면 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명륜당이 만들었을까요? 정말 명륜당이 이자 장사만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짠 걸까? 근데 사실 여론가의 반응과는 별개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명륜당이 이 점주들 대상으로 이자 장사만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륜당 입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명륜진사가 잘 되고 점주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것일 겁니다. 점주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명륜당의 실적은 올라가는 구조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최대한 많은 점주를 모집하는 게 명륜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당근책으로 이 대출 서비스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비용이 1억 5천인데 은행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고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하는 예비 점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명륜당이 우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있어. 만약 너가 돈을 빌릴 곳이 없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빌려줄게. 라면서 돈을 빌려준다면 창업을 원하는 점주는 매장을 차릴 수 있어서 좋고 명륜당은 가맹점을 확대해서 좋은 이 서로의 윈윈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명륜당이 무작정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역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륜당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작정 돈을 빌려주고 무리하게 점포가 늘어났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점포가 모두 문을 닫아버리면 이 명륜당은 그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지점이 이 명륜당이 대출을 강요했는지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명륜진사를 오픈하기 위해서 무조건 명륜당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이자 역시 10에서 15%의 금리가 높다고 하면 높을 수 있지만 이 명륜진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예비 창업주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명륜당의 대부업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높다, 낮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사실 도덕적 요소가 좀 들어갈 수는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륜당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낮으니 그만큼 이자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예비 창업주 입장에서도 다른 곳에서 빌릴 곳이 없으니 그래도 일반 대부업보다는 이자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대출을 강요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들은 사실 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마치 그 명륜진사갈비, 그러니까 명륜당을 엄청나게 변호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명륜당이 정말 돈놀이, 이자 장사만을 위해 대부업을 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서 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이 이번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생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장사 이 부분의 프레임에서 좀 저희는 보지 말고 다른 법적인 절차 문제들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 가장 첫 번째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대부업을 직접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을 해서 점주들의 창업을 돕는 게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좀 열심히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중소형 프랜차이즈 5곳 그리고 대기업 3곳을 한번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좀 창업하는 쪽에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명륜당과 같은 체급인 이 중소형 프랜차이즈에서는 한 곳도 이런 없었습니다. 이런 생태가 아예 돈을 알아서 대출을 해와라 하는 그 프랜차이즈도 있었고 프랜차이즈와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을 중개해서 가맹점 전용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단순 소개일 뿐 프랜차이즈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프랜차이즈사가 이 캐피탈사와 그다음 대출업체와 MOU를 맺고 이 그 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한 점주들한테 저희가 여기랑 지금 MOU를 맺었는데 만약에 돈을 좀 빌릴 곳이 없으면 한번 여기를 한번 상담해봐라 이 정도인 거죠. 대기업 중에서는 계열사 내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 한 곳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창업 비용이 다른 데보다 좀 크다 보니까 이 신용도가 낮은 점주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본사가 가맹점에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법적인 절차, 금융업 등록 및 해당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대출업을 하는 것보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기관을 중개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론 역시 무시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개인보다
신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보다 저리의 이자를 빌려올 수밖에 없고, 개인한테 빌려줄 때는 이 개인의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자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툴을 보면은 결국 저리의 돈을 빌려와서 고리의 이 점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고요. 차라리 이런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 조리기구들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창업 비용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이 점주들을 위한 방안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명륜당의 문제를 좀 보면은 이 법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명륜당이 보유한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돈이 구멍나니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명륜당이 빌리는 것 자체 역시 꼼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돈의 꼬리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이 외에도 이 법적인 이슈로 몇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업체를 왜 12곳으로 쪼갰냐입니다.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명륜당이 돈을 대여해 준 곳은 대부업체 한 곳이 아닌 12곳인데요. 12곳 모두 소유자가 이종근 회장이고요. 그냥 한 곳을 세우고 점주들에게 대출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딱딱딱 쪼개서 대부업을 세운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제가 좀 취재해보니 바로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업법 3조를 보면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대부업의 경우는 이 대부업을 등록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100억 원 미만이면 영업 후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구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면은 영등포구에다가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즉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서는 대부업은 훨씬 더 많은 규제들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감독 대상이 금융감독원이 되고요. 재무제표, 영업 현황, 금리, 연체율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겨버립니다. 동시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겸용, 부수 업무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훨씬 더 빡세게 들어오고요. 사실상 중금융회사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 100억 원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되고, 감독 역시 지자체에서 하고요. 앞서 말한 규제 사안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12개로 대부업을 쪼개 넣은 건 이런 규제들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명륜당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 중인 게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상황을 알아보니 대부업 12곳이 대부업을 등록을 안 한 게, 그러니까 미등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륜당이 미등록 업체라는 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회사에 지속해 복수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현금을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이게 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명륜당이 지속해서 대부업 12곳에 지속 대출을 해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니 대부업체로 등록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만약 명륜당이 대부업으로 등록했다면 자연스럽게 자산 100억 원이 넘어서 금융위의 규제 대상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명륜당에 대해서 대부업을 등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해보면, 일단 그간 보도되어 것과는 다르게 이자 장사 그 자체보다는 이 제도적인 꼼수 등을 이용해서 점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제재 대상으로 될 때는 이런 법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또 사익 편취에 대한 논란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4%에서 빌려와서 10%에 빌려준 거니까. 그렇다면 이번 보도들에 대해서 점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이건 점주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서울 내에 있는 이 명륜진사갈비 점주 4분을 만나봤습니다.
모두 4년에서 5년 정도 명륜진사 갈비를 운영한 점주분들이었고요. 이번 보도를 본 다들 보고 계셨고 반응이 이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게 반반 나뉘었습니다. 명륜진사는 그러니까 2021년에서 22년에 대대적인 메뉴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이 기존에는 양념갈비만 무한 리필을 했다면 이제 스테이크, 뭐 등목살, 뭐 이런 등등의 메뉴가 추가되면서 리뉴얼이 된 건데요. 메뉴가 리뉴얼되는 동시에 인테리어까지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한 점주에 따르면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메뉴 리뉴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장 구하기는 사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코로나 때라 사실상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돈을 빌릴 곳이 사실상 명륜당밖에 없었다는 게 이 소상공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대출을 강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점주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점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우선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자면, 네. 그때 저희가 지금 메뉴 중에 등갈비도 있고 뭐 후려페퍼 스테이크라고 뭐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 네. 인테리어를 안 하면 코드를 잠가버렸어요. 주문을 못하게. 여긴 인테리어 한 매장만 주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한 매장은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끊고 있다. 왜 안 하냐? 내가 돈도 빌려줄 건데. 산업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그게 자기 이윤 남기고 적당히 붙여 먹어야지. 4%에 빌려서 15%에 하는 건 누가 봐도 그 대부업이잖아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지 뭐. 이 점주에 따르면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또 코로나 때여서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보니 명륜당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초 본사에서 리뉴얼을 하면 매출이 크게 오를 거고 2년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매출 상승 효과는 반짝했을 뿐 약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2억 원 중 5천만 원만 갚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와 반대로 명륜진사에 돈을 빌린 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 점주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더라면 더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렸을 텐데 명륜당 대부업이 이자가 더 낮아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리뉴얼 효과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빌린 돈을 현재 다 갚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점주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내용 역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돈을 필요해서 빌렸으니까 갚았고 그리고 뭐 이자 뭐 그래 12% 그래 세다면 세고 적다면 적고 한 건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 누가 빌려서 물려줘야 실상으로. 내가 신용이 들어오면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세다 보니까 신용도 하락이 되고 세금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명륜당을 저기로 해서 빌려주는 건데 지금 보여드린 파일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이 점주의 경우 굉장히 본사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과거에 다른 프랜차이즈의 점주로도 있었던 분인데 본사가 이 기존 프랜차이즈보다 지금 현재 명륜당이 점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신경 써준다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리뉴얼된 뒤 매출이 많이 오르면서 현재는 당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상황이라고도 전해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명륜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뭐 점주들의 생각도 짚어봤고 사실 이 이자 장사만의 문제가 아닌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이 명륜당의 모습들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지금 명륜당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준 사는 측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지금 검토에 나선 상황이고 다른 이제 뭐 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 등등 지금 현재 조사들이 들어간 영역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명륜당에 대한 이 법적인 회피 꼼수가 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명륜당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점주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전할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